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고요. 잠시 광고 말씀 듣는 와중에도 엄청 뜨거운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검찰 기소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계 복귀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SNS를 통해서 1년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정계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내 정치에 뭐 관심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건 우리 진행자께 속은 겁니다. 제가 속았군요. 정치인이 떠나서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내밀히 하루하루 정치에 와서 정치 재개를 하는 시기, 타이밍 또 자기 등장했을 때 극적 효과를 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왔고 그 타이밍을 재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한테는 큰 선택의 길이 있죠. 네. 지금 전국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하고 제1야당 심판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돌아 있어요. 네. 이 두 개의 심판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축에 설 건가, 안 그러면 제1야당 심판론에 설 건가, 안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다음 대선을 뛰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뛰어든 타이밍은 총선을 놓치고는 다음 대선에 갈 수 없다. 총선에 어떻게 자기네 정치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정치 지분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 추진하는 대통합의 한 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과 함께, 여당과 함께 제1야당을 심판하는 쪽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선언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선거제가 왔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본인의 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중간지대를 공략하면은 네. 비례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 특유의 간보기가 여기에서 간보기.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백승주 의원님께서 노영희 진행자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속았다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특기가 간을 오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간철수라는 명성이 저는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간 오래 보다가는 국물 다 쫄고 냄비 다 타서 냄비 버려야 됩니다.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전국 상황을 보면은 중간지대가 저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당이 워낙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국민들의 촛불혁명의 열망이라든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했던 걸 인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철저히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만 이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촛불시민혁명의 세력과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세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간을 봐야 할 중간지대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로 없다? 예. 또 안 대표가 보여왔던 모습은 민주당으로 등장해서 국민의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여지럽게 당적을 갈아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보수 코스프레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치의 끝에 남은 건 뭐였냐면요. 새정치에 참신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그 자충수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여전히 미궁 속인 새정치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또 다른 이 간보는 행태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더 이상 안철수의 새정치에 속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만 속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네? 저만 속은 게 아니고 모두 국민들이 다 속았죠. 지금 방금 자유한국당이 탄핵의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자꾸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라 이야기를 들리는 듯한데 그렇지 않고요. 지난 어제죠. 그 9개 지방의 유력 일간지들이 중심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게 방송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국당이 32%, 민주당이 38% 해서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좁혀져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벌써 이 우리 정당의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거대한 양당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여론추이입니다. 여론추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급속하게 그 정치 지형이 선거제도 관련 없이 양당 체제로 가고 있을 때 간보기를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 왔는 거죠. 이 양당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가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시간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들 해주시긴 잠깐 했는데 보수 진영의 통합이 가능한지 특히 유승민 의원이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새 출발을 또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손학규 당대표 그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18일 날이었던가요? 안철수 전 대표 오면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당대표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또 어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제 보수 통합이 되려면은요. 네. 그 통합이 국민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 일각에서 황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묻지마 모여거든요. 아, 묻지마 모여? 묻지마 모여. 네. 일단 모이고 보자는 겁니다. 반문재인 기치 아래. 네. 근데 과연 좀 국민들이 그런 보수 통합에서 얼마나 인정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네. 탄핵 찬성과 탄핵에 부정했던 세력 간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미 다 인정한 겁니다. 네. 사법부도 다 인정했고 국회도 다 압도적으로 의결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당의 주류고 황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거 빨리 탄핵 찬성했던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한국당에 뛰쳐나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게 네. 유승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만 이제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때인데요. 네. 그 재원의 전제 조건이 거기 다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탄핵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에 네. 따라 거기 다시 들어가 가지고 똘똘 네. 다시 아무 가치 없이 비전 없이 뭉친다는 것은 탄핵을 또 다시 부정하는 세력과 결혼하겠다는 거, 재혼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실패가 뻔하다 이런 얘기네요. 실패가 뻔하는 거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정말 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서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했습니다. 사법부, 국회가 판단한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때만이 새로운 출발에 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지 여전히 탄핵을 부정하고 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행태로 가서는 국민 다수의 저는 이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유승민 전 대표를 갖다가 유아무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나랑 안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네. 묻지마 반문 캠프가 겁이 나는가 봐요. 아, 그래요? 반문 캠프가 네. 반문재인 정부의 정치 세력이 결합한 것을 굉장히 겁이 나서 묻지마 모임이다 하는데 거기는 그 묻지마라는 우리가 딱 묻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이런 국가 운영 한 번도 경험하지 국가를 만들거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느냐 다 모이자. 바꿔야 되나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없다. 묻지마다 이게 아니고 질문이 있죠. 아, 묻지마가 아니라 어쨌든 얘기는 하고 지금 모이는 거다. 어찌라 이거 가장 중요한 네. 거죠. 현 정부의 국정 노선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질문에서 반대하면 같이 힘을 합하자.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핵심의 질문이 있는 묻지마가 아니고 질문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우리가 통합을 한국당이 추진한 통합은 소통합, 뭐 중통합, 대통합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중에 뭐 저희들은 어쨌든 현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 시간 다 규합해서 우선 집권하고 과거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논의를 중단해서 수권 능력을 갖춰서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자 이러한 정치 세력 결집을 하는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저 결혼 이야기는 뭐 본인이 그런 의사로 했는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얘기 같은 건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 잘못했다 하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아빠 결혼 잘못해 내가 태어났다 생각하고 네. 그 부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가 항상 제일 중시한 게 통찰력입니다. 네. 통찰력.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노선을 정하고 어떤 짓다되었다 이탈이 수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는 자기 탓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부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네. 통찰력 감춰야 될 때 있지만은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대통합을 이뤄서
주권 능력을 갖춰서 나라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네. 이것이 보수 대통합의 하나의 철학이고 논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네. 반대하는 시는 다 모이자. 이게 네. 질문이기 때문에 묻지마 통합이 아니다. 네. 이유 있는 통합이다. 네. 역사적 통합이다. 네. 시대 정신 있는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례 자유한국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비례 자유한국당이 성공할지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저희 당은 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참 정치는 또 어찌 변할지 모르겠어요. 아, 또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주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에 도입됐는데 네. 철저하게 이것을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반대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당이 내놓은 당론 선거제 개혁안은 뭐였냐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그렇게 네. 당론을 내놨던 정당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가 통과되니까 유권자를 우롱하는 꼼수의 백미. 아, 꼼수의 정말 백미. 예. 비례 자유한국당을 창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시켰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당이 정말 엄청난 놀부심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부심보요? 예. 네, 선거제 개혁협상에 임하지 않고 비례제 전면 폐지 주장하더니 이제 자신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한석이라도 얻을까 이 꼼수의 꼼수를 찾아낸 게 비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네. 개혁은 관계없고요. 정말 이렇게 잿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한국당도 제1야당이고 우리 정치에서 큰 한 축을 막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책임 정당이고 대중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네.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정말 저희 당처럼 정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인재들 영입해서 비례제를 취지를 살리려고 해야지 비례대표를 안 내고 정말 이렇게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꼼수를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는 심판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인재 영입 비례대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당이 4+1 중에 뭐 플러스 1 정도 될 줄 생각하는데요.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현대사에 60년을 담당한 정당입니다. 네. 보수정당이.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 이 마키아벨리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한국당이 마키아벨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상대적으로 아니 네. 저는 정도 정치를 좋아합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거기에 주의하는 이런 정당인데 네. 민주당은 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약간 마키아벨리적 어떤 그런 정당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비유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 이런 이야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임기응변할 수 있는 군주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명언을 남겼는데 네. 지금 이 4+1 보지도 듣지도 못한 네. 이 교섭단체도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임기응변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2당 3당으로 남아가지고 그 정당의 존재 목적인 정권을 만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례 한국당을 만들려고 하고 이 비례 한국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할 수 없는 조건 하나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건데 오늘 강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비례정당 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군소정당이 뭐 쫓던 게 뭐 네. 뭐 쳐다보는 꼴이 될 것 전략 같은데. 저희 당에서 만들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건 비례 한국당은 국민들이 신의 한 수로 여길 거로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아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